일본의 한 민간 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 서울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10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생활 편의, 교통 접근성, 문화 교류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죠. 하지만 서울의 화려한 외관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처음으로 배출하는 공간의 문제인데요. 자원순환의 출발점인 이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친환경 시대에 서울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제시하는 해법, 자원순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선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처음 내놓는 분리배출 공간은 버리는 곳이 아니라 자원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지금의 쓰레기 배출 공간을 자원순환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서울은 생활 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자체 처리 능력이 떨어져 주변 지역이나 민간 시설에 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원순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비공동주택 거주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무려 84.5%가 분리배출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서 분리배출 공간이 확보된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간 부족 등으로 재활용품 배출을 유일제로 실시하는 등 서울의 분리배출 공간은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도시 특성과 시민들의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서울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자원순환 공간 모델을 3가지 유형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 국내외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순환, 도시공간 양 분야 전문가 및 서울시 관계자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단독 다세대 주택 건물과 주택가 도로변, 주택 인근 공원 진입로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기본형입니다. 이 유형은 별도의 자원순환 공간이 없어 건물 출입구 옆에 쓰레기통이나 망을 거치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담벼락 옆에 깔끔한 디자인의 분리배출 모듈을 설치하면 배출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거 차량의 진입도 용이해져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단독 건축물이나 건축물 내 한두 개 층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좁은 골목 등 차량 접근이 어려워 인력 수거에 의존하는 지역이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이 모델은 서울 서대문구의 천연 골목관리소를 대표 사례로 삼아 그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것인데요. 서대문구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방치돼 있던 빈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1층 전체를 자원순환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며 각 지점엔 주민회의 공간, 보건소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RFID 출입카드로 관리되는 이 공간에는 고령자 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등 쾌적한 분리배출 환경이 조성돼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정 구역마다 자원순환 공간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서대문구와 제주도 사례처럼 반경 250m 또는 200세대당 1개소의 자원순환 공간을 주민시설과 함께 배치해 공동체 기반 복합 커뮤니티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자원순환 공간은 자원순환이라는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시민 편의성과 도시 미관까지를 함께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가 밀집 지역, 저층 주거지, 경사지, 좁은 골목길 등 폐기물 배출과 수거에 어려움이 많았던 곳에 우선 적용한다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관광객이 많아 도시미관 개선의 파급력이 큰 지역이나 도시재생 사업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신규 조성 및 정비 지역 등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자원순환 공간을 생활기반 시설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제화는 주요 공공 민간 건축물의 개선이나 신규 개발 사업 추진 시 자원순환 공간 설치의 근거가 돼 서울을 지속가능한 순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힘은 자원을 버리는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자원순환 공간은 그 실천의 무대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